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며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해결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호조와 잇단 인수합병 소식이 장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오른 11,913.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유럽 증시가 11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가 1.1%, 독일 증시가 1.4% 각각 올랐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발효 후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 모두가 여야 간의 진통 끝에 24일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로써 여야 간 최종 타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타벅스의 커피값과 스마트폰 요금 등을 올해 11월부터 개편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표 품목이 시대에 뒤떨어져 체감 물가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유럽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잇단 M&A 소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 다우지수는 0.8%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국내 증시를 정리해보고 오늘장의 꼼꼼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오늘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월요일장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9포인트, 6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00선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나흘 만에 돌아와서 기관과 함께 매수했지만 개인의 매물도 만만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을 펼쳤는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통큰 정책 중에서 3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는 좀 해결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80억 유로의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이 지원이 승인이 됐고, 또 하나가 은행 자본 확충안에 대해서 1,000억 정도 확충하는 이야기. 지금 남아있는 건 26일 내일이 될 것 같은데, 내일에 EFSF 정액안에 대한 어떤 가시적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유로존은 조금 진정되었다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정치 상승의 걸림돌이었던 더블립 우려에 대한 더블립 우려가 약간은 완화 기대 쪽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5개월 최고치로 나왔고, 미국이 27일 정도에 3분기 GDP를 발표하는데, 기대치 자체가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장에는 유럽발 훈풍 그리고 미국에 대한 더블립 우려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900포인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3.26% 상승하면서 1,898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 5일 날 1,94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최고치다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개인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효과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가와 자문행력 상품 약간 매도세가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한 7,3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기관은 한 2,850억 샀는데, 기관 중에서는 역시나, 기금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이상,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나 기타 법인에서 2,800억 이상 좀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역시나 건설 쪽 같은 경우가, 리비아 사태가 약간 진정 우려가 나오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았고, 또 하나 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설주를 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이 한 2,129억 정도 사상 최저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건설주 강세 훈풍을 좀 불어넣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증시가 반등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지주라든지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이 와중에도 약간 약세를 보인 업종보다는 종목을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KTNG 같은 경우도 소폭의 차익 매도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던 종목을 조금 살펴보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에 많은 매수를 해줬는데, 역시나 매수 상위 5위에 들어있는 종목을 보면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각각 400억,
100억 이상의 매수를 해줬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한 94만 원 정도 종가를 형성했는데 외국인이 한 350억 정도, 기관이 한 380억 정도 매수를 해줬다 말씀드렸고, 기관이 산 업종을 종목을 조금 보면 약간 업종보다는 좀 종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한 대략 54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가 밤새도 90달러를 넘었었기 때문에 정유제한 매기세도 좀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와중에도 또 조금 판 업종을 살펴보면 역시나 조금 전에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LG화학에 대해서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였다는 576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NHN이라든지 KTNG 최근에 약간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매도 5위의 토끼인 현대백화점 경우도 지금 한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 16만 6천 원 정도까지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사실 공정위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은 지금 지수 IT라든지 자동차 반등에 조금 소외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도 포스코가 제일 많이 못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2010년도 설비 투자 자체를 2011년도죠. 설비 투자 자체를 기존 한 7조 3천억에서 6조 원 정도로 약간 1조 정도 낮추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기관이 판 종목 잠깐 살펴보면 제일모직이라든지 항공우주, 호남석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에 일부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코스닥도 2% 정도 오르면서 490선 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IT주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어제장 시장을 정리해보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사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달려준 만큼 이번 장의 코스닥은 아무래도 IT 부품주의 장이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도 IT 부품주 강세 속에 어떤 증시는 490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490선은 거의 한 달 만에 코스닥이 490포인트를 형성한 거요. 물론 어제 장 후반에 일부 IT 종목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는 것은 오늘 어떤 상승 탄력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일단은 뭐 개인의 매수에서 가장 좀 컸던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소폭스는 매도가 좀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세를 보인 업종을 살펴보면 역시나 뭐 AMOLED라든지 유헬스케어, 박원순 테마주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AMOLED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뭐 크로바 하이텍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 특선하이메틀 같은 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안철수가 이제 박원순 내일 이제 대선 보궐선거인데 이틀을 남겨놓고 박원순 테마에 대해서 손을 잡아준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서울시장을 떠나서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박근혜 캠프와 안철수 캠프가 약간 대립하는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어저께 10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이 됐고 오늘자로 거래소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됐다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약간 약세를 보인 업종을 보면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약 보합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SK컴즈라든지 네오이즈에 대해서 소폭 약세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음 달 11월 1일 날 유가증권으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 점 조금 참조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조금 산 업종을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AMOLED 관련주 중에서 특선 하이메탈에 대해서 상당히 뭐 82억 정도의 매수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회계 부정 이야기도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0만주 자사주 매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등한 흐름은 있는데 한 46억 정도 매수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 제약주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의 양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최근 사실 가장 많이 사온 중에 성광밴드라고 단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금속관 이염새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 조금 특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역시 많이 매수해준 종목은 IT나 반도체 관련주를 할 수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64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거의 9,000원 가격에 임박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특징이 골프존이죠. 실제적으로 공모가 고평가에 5만원 밑에까지 흘러갔던 주가가 아직 물론 5만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기관이 매수에 한 이틀 정도 들어오면서 약간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장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호재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시장을 한번 잘 살펴본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땐 계속해서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도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그런 연장선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그리스에 대한 80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총 1,080억 유로 규모의 어떤 은행 자본 확충 규모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마찬가지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호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유럽 문제가 계속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럽 증시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중국에서도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HSBC 10월 HSBC PMI도 51.5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를 덜었다는 것도 호재가 되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하락 전환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제 손실률 확대에 대한 부분이 진통을 겪고 있고 쉽게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증시가 20.79% 정도 하락한 부분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주춤하던 유럽 증시가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어떤 M&A 소식, 그리고 캐터필러의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 증시는 영국 같은 경우는 1.08%, 독일은 1.41%, 프랑스는 1.54% 정도 상승 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미국의 기업 실적 소식, 그리고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장 후반 쪽에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막판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어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이 됐다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유럽 문제가 좀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된 그 중국 PMI PMI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국 10월달 HSBC PMI 지수 같은 경우에 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 이후에 4개월 만에 5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수주와 그리고 수출 주문이 모두 확대되고, 그리고 제조업 경기 확장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0 이상으로 확장이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를 이제부터 조금 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했고요. 예비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의 85%에서 90%가 취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최종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일날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HSBC PMI 같은 경우에 400여 개 기업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별도로 집계하는 PMI보다 중소기업의 그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HSBC 같은 경우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중국 PM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의 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가 가끔씩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어떤 그 중소기업적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 좀 더 반영을 잘한다는 부분을 볼 때 조금 어떤 그 PMI보다는 조금 HSBC PMI를 시장에서 더 신뢰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대한 그 진전이 되고 있는 소식들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조율을 했고요. 그러면서 26일날 2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위해서 마무리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 재정 기금을 은행화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꺾으면서 독일과 큰 이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했었다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은행화하는 방안 대신에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에 대한 부분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는 특수 투자기구화하는 방안 등 어떤 두 가지 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 두 가지 방안을 동등하게 현재 검토할 것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 틀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구체적인 검토를 끝내고 난 뒤에 오는 26일날 2차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상정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상들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일단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변수가 없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변수가 두 가지 방침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26일날 일단 회의를 열어봐야 뚜껑 열어봐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만 조금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M&A 소식 그리고 캐터필러의 실적이 조금 호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던 부분들이 상승 개장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M&A 같은 경우에 구글이 야후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두 곳과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접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회사인 시그나가 헬스스프링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이 라인나우 테크놀로지를 약 1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제조업체인 마텔도 영국의 HIT 엔터테인먼트를 6,8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그런 M&A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M&A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상승세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고, 장 중반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주택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이 주택 경기와 소비 부양을 위해서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모기지 제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나왔다는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마찬가지 시장이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봤을 때도 원자재주 그리고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조금 어떤 시장보다는 그 업종 그리고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0.89% 정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5%, S&P 500 같은 경우는 1.29% 정도 상대적으로 시장보다는 업종으로 중심이 된 지수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나라도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보다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캐터필러 실적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 3분기 순이익이 1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1.7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 주당 순이익은 1.57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5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EPS와 매출 전망치를 각각 6.75달러 그리고 560억에서 580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보다 10%에서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나 미국 증시도 연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121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유럽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121선, 특히 미국 증시가 121선에 안착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7일날 발표되는 미국 3분기 GDP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라든지 레벨업 국면을 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면은 미국 3분기 GDP가
7월, 8월에는 뭐 1% 미만까지 전망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2.5%까지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목할 부분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여전히 차별화, 그러니까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 흐름보다는 업종별로 계단식 패턴, 그러니까 단기 상승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뒤에 숨고리 국면을 하고 다시 레벨업하는 국면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반영해 보면은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IT 관련주,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 민감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유럽 기대감, 그리고 캐터필라 등의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더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이 중국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 호조, 그리고 일본 수출 증가, 이런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2거래일 연속 어제장까지 올랐는데요. 19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9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시가총액 1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3인방의 실적 발표가 곧 있으면 나오는데요. 27일 현대차, 그리고 28일에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는 59포인트나 오르면서 1900선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도 오르면서 호전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줬습니다. 이제 오늘장도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만약 1900포인트를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약간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데 오늘도 실제적으로 1900포인트에서 바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크게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쪽은 조금 진정 기대가 나온다. 물론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또 약간 무진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그게 내성을 다졌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했다. 종합 주가 기준으로는 한 1800포인트 초반이 되겠죠. 이런 것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FSF 정액안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지원 방식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정도 거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의 방식이라는 건 일단 보정을 하면서 어떤 정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약간 시장 이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안 좋은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라는 국채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 프랑스가 약간 보정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얼마 전에 어떤 무디스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잠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국가적으로는 약간 프랑스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범유럽적인 측면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한 EFSF 정액안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모멘텀 같은 건 사실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중국의 PMI 50을 넘었다는 거는 지금 상해 지수가 2300포인트까지 밑에 내려가면서 미국이나 유로존 이슈에다가 긴축 우려까지 가미된 상황에서 어떤 중국의 PMI 지수의 상승 그리고 중국 지수가 230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렸고
요거 자체가 지금 원자재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서부 텍사스는 중진류 기준으로 오랜만에 다시 90달러를 회복하는 91달러 27센트까지 올랐고, 뭐 대표적인 뭐 빛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구리라든지 플래티늄, 뭐 팔라디움 같은 종목도 금속도 같이 반등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어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흐름세가 조금 좋았는데 오늘도 고려아연이나 풍산은 주기적인 상승세, 그리고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로만 봤을 때는 글쎄 여기서 우리가 지금 1900포인트, 글쎄 제가 보는 가장 맥시멈 포인트는 한 1980까지 되는데, 물론 뭐 주간이나 다음 달 초까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바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욕심도 과하면 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8, 9월, 10월 달에 박스권 상단이 기술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1875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됐다는 것이 시장이 좀 호재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장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올라와도 투자 전략 짜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IT, 그래서 삼성전자 하다가 벌써 94만원까지 왔는데, 일단 IT하고 자동차 쪽은 조금 시장을 잡아주는 속도에서 상승 탄력은 조금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관이 많이 올렸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수급적인 면에서 차익 실효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IT 종목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는 소폭의 상승 탄력 둔화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어저께처럼 지금 그 글로벌 경기가 약간 돌아서는 데한 기대감, 물론 미국 GDP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산업재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죠. 산업재라는 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약간 인프라스트럭처 관련주들인데,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 조선 이런 종목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장을 조금 받쳐주면 전체적인 지수 흐름 자체는 그대로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당이 됐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1,700억, 어제는 또 선물시장에서까지 4,800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보름 시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조금 증가할 수 있다 보시고, 기관은 확실히 월말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마 차익 실현 요건 조금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조금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다시 한번 코스닥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대형주 장세가 조금 이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 중에서도 대형주로 가면서 개별주로 가는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무슨 테마, 무슨 박원순 대선 테마, 바이오 테마 이렇게 가는 테마주보다는 실적과 같이 연계되면서 약간 펀더멘탈이 되는 테마나 이쪽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테마주 중에 대표적인 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표이사가 주가 고점 20만 이상에서 10만 주를 매도하는 그런 약간 불상스러운 올사나운 사건도 생겼던 것 같고요. 실적주로 하는 건 사실 뺀 게 아니고, 실적 개별주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지금 그 태국 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일본 그 HDD 그 사업부 부품 차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스닥 IT 개별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크게 스마트폰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애플을 제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동남아 쪽 태풍 때문에 일본 부품업체들의 생산 차질 우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감안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무차별식 으로 우리가 뭐 바이오, 종편, 뭐 엔터 이렇게 갔던 테마보다는 그래도 약간 내용 있는 테마, 내용 있는 개별주 위주로 장이 좀 흘러갈 수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창봉 팀장님의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축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밴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179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계속 유지하는 관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6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일단 시장 방향성이 위쪽으로 그 어떤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립의 관점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다우지수보다는 좀 그 종목 중심으로 된 어떤 나스닥 현재 S&P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를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회복을 하면서 시장 상승 출발하겠지만은 시장 그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되면서 마찬가지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화 장세, 기관화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일단 1900포인트를 회복할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들이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일단 선물 차트 같은 경우도 한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선물 차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지만은 이게 전고점을 강한 양봉을 돌파한 것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코스피 지수만 지금 현재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주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포인트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마찬가지 기관들의 종목별 장사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어저께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업종들을 본다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 1,200억 정도 전기전자 IT 업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외국인들 쪽 살펴본다면은 마찬가지 우수장비 자동차 업종을 상당히 1,300억 정도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IT 자동차들을 담고 있지만은 어저께 그와 반대로 개인들은 전기전자에서 IT에서 2,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우수장비를 1,8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7,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7,300억 정도 매도를 한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들이 그 시장 반등을 위해서 손절매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다면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할 때 시장이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봤을 때 121선과 240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역인 2,000포인트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에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삼성전자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20선과 241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그 부분에서 공교롭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241선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위쪽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2,000포인트까지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2,0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자동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IT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 저는 좀 중립적인 그 의견을 좀 제시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비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리비아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태로 인한 그런 실적이 3분기까지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4분기에는 개선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3분기에 놀랍도록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는 조금 잦아들면서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을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은행업종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금융업종 중에서 증권주는 제외하고 은행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로 보험주는 좀 제외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하고 철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프로그램에서 다시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IT 자동차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건설과 은행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정밀학, LG,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0% 말씀드린 이후에 10% 이상 수익이 나면서 조금 포트를 제외하고 LG로 교체를 했는데 LG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정밀학과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보는 좀 전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어저께 그 수급이 기관에서 외국인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그 기관의 수급을 바통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여부가 계속해서 홀딩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 그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롯데상강과 그 SKC는 좀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상강은 대상으로 좀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삼성테크인에 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상강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5일선 이탈하면서 좀 꺾였는데 다시 한번 30만원에서 32만원 정도 바닥이 좀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좀 교체를 했고요. 대상 같은 경우도 좀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간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대상 쪽으로 교체를 해보고 싶고요. SKC도 마찬가지로 조금 최근에 반등이 좀 눌림목이 계속해서 너무나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좀 뒤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따라붙어 보더라도 지금은 좀 제외시키고 삼성테크인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6만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최근에 삼성그룹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삼성테크인과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삼성테크인을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저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약간 단기적으로 본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환율 자체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한 113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진정세가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한항공 3분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6% 감소한 2,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200억 정도 적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외 변수나 환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결정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거는 유류비 같은 경우가 기름값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랐고, 또 환율 같은 경우가 3쿼터만 했을 때도 한 1,080원 정도까지 있다가 다시 한 1,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3분 실적이 좋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다시 지금 1,100, 한 30원대로 내려오고, 지금 어떤 글로벌 경기라든지 시장이 조금 올라간 걸 계산한다 그러면은 환율은 다시 1,100원 초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실적을 산정할 때 보통 환율이 10원 하락하게 되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연간 한 500억 정도의 외화 평가액이 기대되기 때문에 3쿼터에 좋지 않았던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외환 하락으로 조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객 탑승률이라고 그러죠. 국내 그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중국이라든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주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0월 그 탑승률이 77.8%가 나왔습니다. 최고면 대한항공 10년 내 최고치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은 이익률 개선으로 좀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13만 주, 기관이 한 38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뭐 종가 조금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5만 원 초입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 한번 생각해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관심 종목, 비트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관심 종목들은 좀 상당히 그 수익률 좋은데 조금은 단기 종목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좀 짧게 언급을 해드린다면 조금 어제 예상했던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컴퓨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구축 및 교육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의료정보 사업 부분이 매출의 한 80.7%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T 그리고 삼성이 병원 수출 사업 진출로 인해서 유비케어, 인생정보와 같은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KT와 연세대학교 헬스케어 합작법인 설립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KT와 동반적으로 IPTV 스마트폰 연동한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인 드림맘 서비스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어저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그리고 상신 EDP 그리고 비트컴퓨터 이런 US케어 관련 그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장주는 유비케어인데, 유비케어는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조금 접근하기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을 비트컴퓨터를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그래서 넘어가서 매수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3,120원에서 3,2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1선까지 한번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121선까지 그 아래꼬리를 단다면은 최적의 매수 타임이라 생각을 하시고 겁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손절 같은 경우는 3,050원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41선이 있는 3,500원까지 한번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두 종목 담아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